저도 문제지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만수씨를 해쳐도 괜찮을까요? 그건 좀 무섭게 들리는데 농담이라도 그러지 말아줘. 두둥탁. 저번 시간에 챗GPT와 제미나이한테 각각 기아 아저씨 팬과 롯데 아저씨 팬을 학습시켜가지고 이 둘을 토론을 붙여봤는데요. 이걸 하다보니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도 AI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대화나 인터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생각한 게 영화 캐릭터를 학습시켜보자. 우리가 영화 속 캐릭터와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잖아요. 당연히 가상의 캐릭터다 보니까. 근데 AI한테 이걸 학습시켜가지고 마치 그런 강령술 쓰는 것 마냥 이 상대와 대화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번에 학습시킬 캐릭터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주인공인 만수입니다. 결말 이후에 어떻게 지냈을지 그 안부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.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켜볼게요.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만수씨. 잘 지내셨나요? 안녕하세요. 뭐 잘 지냈다고 해야죠. 이렇게 또 문제지에 자리 잡고 지내니까요. 뭐랄까 평범한 가장답게 그냥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입니다. 문제지에서의 생활은 요즘 어떠신가요? 뭐 나름대로 무난하게 굴러가고 있어요. 이게 또 문제지라는 곳이 결국 사람 일손보단 기계나 자동화가 더 많아진 곳이라 사람은 그냥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거든요. 그래도 다시 일자리 잡은 게 어디냐 싶고 그냥 가족들 위해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. 민감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. 가족들에게 살인 행위가 들키지는 않았나요? 솔직히 말하면 가족들이 어느 정도 눈치는 챈 부분이 있지만 결국 서로 모른 척 하기로 했다고 할까요? 가족들 입장에서도 제가 왜 그랬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묻어두고 앞으로는 조용히 살자 하는 분위기예요.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는 중입니다. 제가 만수씨 가족을 영화에서 봤을 때는 와이프분은 확실히 그런 마인드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자식들도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? 살인 행위를 본인의? 그 부분은 좀 미묘한데요.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아직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아이들한테는 그걸 굳이 알려서 충격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.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아빠가 다시 일자리를 찾았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고 그게 또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요즘 따님은 잘 크고 있습니까? 첼로 연주 잘 하고 있는지. 요즘에는 첼로 연주 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? 첼로 레슨은 보통 시간당 한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고 또 꾸준히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여쭙고 싶습니다. 왜 사람을 죽이셨나요? 정말 어쩔 수가 없는 행위였는지 좀 궁금했습니다. 솔직히 저로선 그때는 정말 이게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. 가족을 지키고 내 자리 하나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절박함에 몰렸던 거죠.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느꼈던 겁니다. 본인의 죄가 언젠가는 탄로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?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들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긴 하죠. 본인이 죽였던 세 사람 중에 가장 감정이입이 됐던 인물이 있을까요? 아마 고시조였던 것 같아. 나처럼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든 버티려는 모습이 보였거든. 사실 그 사람을 해치울 때는 정말 내 자신을 해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. 만일 고시조 씨를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한마디를 전하고 싶으신가요?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. 미안하다고요. 그런 선택을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. 결국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다고 느꼈지만 그 말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네요. 사과한다고 끝납니까? 사실 사과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죠. 그래도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나마 인정하고 그걸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. 근데 왜 자꾸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서 하시죠? 그러네요. 그럼 그냥 편하게 반말로 할게. 결국 이런 얘기는 좀 편하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. 아무튼 고마워. 이렇게 말투 지적해줘서. 본인이 해고를 당하실 때 오가지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되게 해고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처럼 묘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? 사실 그때는 해고가 그냥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 목을 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. 25년 동안 내가 몸담았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잘려나가니까 그게 마치 내 인생의 일부를 도끼로 잘라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야. 다른 직종으로 재취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꼭 제지회사에 들어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? 그게 나한테 제2회사는 단순한 직장도 아니었거든. 25년 동안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그게 내 정체성 같은 게 됐던 거야. 그러니까 다른 직종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았던 거지. 본인 와이프가 굉장한 미인이세요. 그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? 사실 내가 엄청난 비법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진심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. 근데 아무리 진심이 있어도 그런 손예진 닮은 아름다운 와이프를 얻기가 쉽진 않을 텐데.
뭐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참 운이 좋았던 것 같네. 어떻게 보면 서로 인연이 잘 맞아서 그렇게 된 거지. 그러니까 진심도 있었고 운도 좀 따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좀 격가지 질문을 하나 할게요. 본인 회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홍보해본다면은 어떤 점에서 가장 훌륭한 회사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우리 회사는 정말 자동화도 잘 돼 있고 일하는 환경도 깔끔하고 효율적이야. 그러니 안정적이고 자동화된 환경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윤재재의 장점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. 저도 문제지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만수 씨를 해쳐도 괜찮을까요? 그건 좀 무섭게 들리는데 농담이라도 그러지 말아줘.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차라리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결국 나도 이 길이 쉽지 않았으니까 너도 더 좋은 길을 찾길 바랄게. 앞으로 문제지에서 다른 회사로의 이직 계획은 없으신가요? 만일 문제지에서도 잘린다면 어떻게 하실 거죠? 이때는 아마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다른 기회를 찾아보려고 할 것 같아. 혹시 그 다른 기회를 찾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게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경쟁자를 죽이는 행위입니까? 아니 전혀 그렇지 않지. 이제는 훨씬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기회를 찾아가는 거지. 과거의 극단적인 선택과는 완전히 다르게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야. 더 나은 길을 만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출 거야. 부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. 사람 안 죽이고 재취업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많으니까 좀 잘 모색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지금의 낙원에서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.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이렇게 인터뷰를 마쳐봤고요. 뭔가 만수를 잘 학습한 듯 하면서도 만수 같지 않은 면모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. 정리하자면.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게 앞으로의 만수는 갱생할 것이다. 사람을 더 이상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 학습해서 얘기 나눠볼게요. 아직은 어린가 봐. 그런가 봐. 끝. 엄마야,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. 엄마야, 나는 왜